배가 불룩한 한 미국 여성, 그리고 그 앞에 정체 모를 무언가를 들고 서 있는 한 동양 여성. 이 두 여성을 번갈아 보는 군인 남성이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며 기겁을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읽어드리는 감사TV입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리암 씨가 감사TV에 제보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컬린에 살고 있는 군인 리암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 컬린에서 최근 일어난 엄청난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군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군인이 가는 곳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죠. 미국에서 군인들은 군인 생활을 마치고 비즈니스를 할 때 군복무 사진 액자를 뒤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군복무 했던 것에 대해 사람들이 존경심을 표시하고 은근히 혜택과 보상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미국에서의 군인에 대한 인식이 좋다고 해도 군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군부대는 시골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깡촌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군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뉴욕, LA 같은 대도시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하와이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처럼 희박합니다. 저는 보통의 미군들이 그렇듯 아주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시골을 어떻게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시골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골입니다. 한국에서는 어지간한 시골에 가도 1시간이면 어느 정도 큰 도시로 나갈 수 있다더군요. 미국에서 깡시골이라 함은 4시간은 운전해야 도시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빗대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운전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컬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전하면 그나마 좀 큰 도시로 갈 수 있으니 이걸 행운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의 아내 엘리는 텍사스 오스틴에 살다가 저와 결혼하면서 컬린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오스틴도 뉴욕 같은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살다가 더 시골인 컬린으로 오게 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여기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 거의 없고 큰 마트도 없으니까요. 참고로 미국의 시골은 인도가 거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도뿐이죠. 차가 없이는 이동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의 시골에선 세 종류의 사람만 걸어 다닌다. 노숙자, 차를 살 수 없는 극빈층, 아니면 미친 사람.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지 않냐고요? 그건 차가 2대 있는 집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는 한 대의 차는 보통 군인 남편이 출근할 때 매일 끌고 나가죠. 군인들은 보통 새벽같이 출근해서 오후 5시, 6시쯤 퇴근합니다. 다행히 차가 2대인 경우에는 각각 쓸 수 있겠지만 보통의 신혼부부들에게 그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없죠. 그럼 아내는 꼼짝없이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집에 있어야 하죠. 결혼 초반 아내는 우울증 같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녀를 잘 다독여 어느 정도 적응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임신을 하게 되어 지금 만삭으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출장을 자주 나가 아내 임신 기간에 오롯이 함께 있어주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엘린과 함께하며 태어날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의 임신 기간 동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국 땅에 널린 햄버거 가게나 피자 가게 또한 흔치 않습니다. 30분 이상은 차를 타고 나가야 햄버거 가게라도 간신히 볼 수 있죠. 또 가더라도 맛이 별로 없고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저야 그렇게 살 수 있다지만 임신한 아내가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지 않는 날 일주일치 장을 한꺼번에 몰아서 봐오곤 했는데 그때 사오는 음식들도 점점 물리는지 입에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뱃속의 아기는 크고 있는데 그녀는 말라가고 있는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몸에 좋은 샐러드, 과일 등을 사다가 그녀에게 주었지만 영양소가 잘 채워진 음식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임신 16주 정도 되었을 때 3주 필드 트레이닝을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때는 정말 너무 걱정이 되어 훈련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죠. 아내가 이 시기쯤 가끔 피가 조금 비친다고 했는데
미국 병원에서는 심한 하혈을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별도의 진료를 해주지 않거든요. 잘 먹지 않은 탓인가 저는 여러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이웃집에는 동양인 여성이 한 명 살고 있어요. 그녀는 대략 50대로 보이는 여성으로 미국인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이웃집 동양 여성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국 아주머니는 영어가 조금 서툴러 초반 1년은 한 번도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지역에 큰 우박이 내려 지붕 수리를 해야 했을 때 지붕 수리 업체 정보를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온화한 이웃집 한국 아주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걸어 다닐 일이 없는 이곳 특성상 그 후 거의 마주칠 일도 없고 대화를 나누지 못했죠. 그런데 한 달 전 그 한국 여성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많이 만들었으니 한번 먹어보라고요. 그녀의 손을 보았더니 종이 용기 위에 비닐로 쌓여있는 음식이 있었죠. 그녀는 저희 아내가 배는 나오는데 점점 말라가는 것이 안타까워 뭐라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인데 맛보라고 했죠. 요즘 이게 미국에서 유행이라는데 본인이 방금 직접 만든 것이니 더 맛있을 거라고요. 저는 흔치 않은 상황이라 당황했지만 그녀가 어찌나 따뜻하게 웃고 있는지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이 상황이 낯설고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종이봉지에서 음식을 꺼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한국의 김밥이라니. 저희 부부는 사실 SNS를 통해 김밥에 대해 익히 들었습니다. 미국에 트레이더조라는 식료품 업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파는 한국 냉동 김밥이 대유행이라더군요. 작년 음식 콘텐츠 틱토커인 사라안이 냉동김밥을 데워 시식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무려 1200만 뷰가 넘는 높은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 내에 K 냉동김밥 유행이 시작되었죠. 한 달도 되지 않아 수백만 줄이 완판되었지만 저는 한번 확 타오르고 꺼질 인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냉동김밥을 먹어본 미국인들이 맛있다고 후기를 연이어 남기면서 냉동김밥 코너에 가면 한 사람당 한 개씩만 가져가라 안내문이 걸릴 정도라네요. 저도 내심 그 맛이 궁금했지만 일주일에 장을 한번 보러 갈까 말까 한데 가면 늘 품절로 냉동김밥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줄 서서 사 먹을 열정은 없었기에 그냥 포기했어요. 그까짓 한국 음식 나중에 있으면 먹어보고 아니면 만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제 앞에 방금 만든 김밥이 있다니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직접 만든. 요즘 영 입맛이 없던 아내도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궁금한 마음에 김밥 하나를 먹어봤습니다. 와, 그런데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아내 또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더군요. 김밥을 자세히 보니 당근, 우엉, 시금치가 알록달록했어요. 하얀 밥과 밥을 싸고 있는 김은 윤기가 좌절 흘렀죠. 보기에도 예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몇 개 더 집어먹더니 매우 만족해하는 눈치였어요. 엘리는 계속해서 한국 아주머니가 싸준 김밥을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참 먹기도 간편해 보였어요. 김밥을 다 먹고 난 빈 접시를 보니 잔여물도 거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맛있고 먹고 나서 뒤처리도 깔끔한 음식이더군요. 임신 후 잘 먹지 못해 오히려 몸이 말라가던 아내가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무척 행복하더군요. 김밥을 다 먹고 생각해보니 아내에게 김밥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는 것 같더군요. 김밥에는 밥, 김, 단백질, 야채 등 풍부한 식재료가 들어있어 김밥 한 덩이로 다양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무척 맛있게 먹었잖아요. 뜻하지 않게 푸짐한 식사를 하고 나서 저는 무언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습해서 아내에게 김밥을 싸주기로요. 그리고 제가 출장을 떠나게 된다면 미리 도시 마트로 가서 냉동김밥을 잔뜩 사와 냉동실에 구비해 두기로요. 임신 기간 중 거의 절반은 아내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아주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똑같이 흉내내진 못했지만 다양한 재료로 김밥 싸기 연습을 했습니다. 소시지를 넣어보기도 하고 스팸을 넣어보기도 하면서요. 유튜브를 보고 김밥을 돌돌 마는 연습도 했어요. 다양한 걸 넣겠다는 욕심에 속재료를 이것저것 넣은 날에는 옆구리가 터지곤 했죠.
그래도 계속 시도하니 못생기긴 했지만 그럭저럭 김밥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미로 제가 만든 김밥을 군인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더니 큰 화제가 되었고 저희 지역 군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반응이 좋아져서 몇 번 사진을 더 올렸는데 너도 나도 맛보고 싶다고 해서 한꺼번에 10줄 이상 말아 가져간 적도 있죠. 저에게 김밥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군인들만 5명은 됩니다. 제가 발명한 음식도 아닌데 무척 뿌듯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열심히 만 김밥을 옆집 아주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기도 했죠. 한국 아주머니가 제가 만 김밥을 보고 박수치며 웃으시더군요. 저에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리고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는 모양이라면서 그 후 가끔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저번에는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떡국을 맛보게 해주셨죠. 처음 먹어보는 쫄깃한 맛에 반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미국 음식에 비교하면 정말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단지 밸런스가 좋은 음식이 많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가 듬뿍 들어간 것 같아요. 게다가 맛까지 있으니 한번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이제 큰 마트에 가면 한국 음식 코너에 들르곤 합니다. 냉동 김밥이 있으면 꼭 사고 유행하는 한국식 핫도그, 떡, 볶음밥도 많이 사서 냉동실에 얼려둡니다. 제가 없을 때 아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비상음식으로요. 이웃집 한국인 아주머니의 우연한 방문으로 제 아내는 임신 기간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과 영양, 그리고 한국 아주머니의 따뜻한 정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내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한국으로 꼭 한번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한국 본토에서 먹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되는군요. 좋은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깡시골에 살고 있는 미국 군인 남성과 그의 임신한 아내. 우연히 김밥을 먹고 한국 음식의 맛과 영양에 눈을 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TV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접수받고 있으니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